안녕하세요. 결혼박사 홍유지 TV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아름다운 계절에 혼자만 있을 생각을 하면 너무 외롭겠죠? 혼자 있지 않고 같이 있는 방법을 제가 오늘은 찾아주겠습니다. 짜잔! 최초로 공개를 해드립니다. 결혼정보회사 가입 신청서에 대해서 제가 낱낱이 상세하고 꼼꼼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의 결혼정보회사를 하면은 그냥 이름 받고 주민등록 초본 받아서 대충 하는 것 같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대한민국 커플 매니저 1호의 성운 프로젝트 해가지고 매칭폼을 작성을 하는데요. 무엇보다 회원님이 작성해 주신 모든 정보는 철저하게 보안 유지를 하오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라고 따로 이렇게 자료도 다 이렇게 문을 잠그고 있고요. 그 시건 장치가 되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작성하는지 좀 알려드릴게요. 이름도 쓰고요. 물론 나이도 쓰고요. 주민번호는 저희가 서류를 받기 때문에 굳이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혼인 여부, 초혼이냐, 재혼이냐, 사실혼이냐 뭐 이런 내용도 받고 있고요. 이제 음주흡연에 대한 얘기. 사실 여성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음주는 조금 이해가 되는데 흡연은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저희가 흡연도 한다, 가끔 한다, 안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새는 확실히 남성분들도 흡연을 많이 안 하는 거로 제가 이렇게 체크해 보니까 그러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이 상담을 왔을 때도 자녀분에 대한 음주흡연을 여쭤보면 웬만큼은 알고는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병역, 종교, 체중 뭐 이런 부분까지 비교적 진솔하게 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만나야 되는 것 때문에 거짓으로 하거나 몸무게가 예를 들어서 뭐 75인데 뭐 55라고 하는 경우가 없고요. 이런 하나하나의 내용에 있어서 그 사람의 그 신원에 대한 인증을 더 정확하게 하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본인 소유의 부동산이 있으면 등기부 등본을 띄기 때문에 본인 소유의 땅이라든가 집이라든가 뭐 상가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거를 다 받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주거 유형이 아파트냐 뭐 단독이냐 빌라냐, 그다음에 소유 여부가 본인 거냐 부모님 거냐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주거 종류가 자가냐 전세냐 전월세냐 이런 것도 다 물어보는 상세함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차량 소유가 있다면 차량명을 기재해 달라고 하는 경우는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미팅 장소를 정할 때 가능한 저희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라고 말씀은 드리는데 굳이 차를 이용해야 되는 어떤 거리 때문에 하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또 차에 애착하는 분들 있잖아요. 나는 집은 없는데 차는 있다 하는 분들에 대한 PR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향 같은 것까지 다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통화 희망자라고 돼 있더라고요. 네. 이게 혹시 뭘까요? 본인들과 소통을 하는 게 가장 1순위인데 요새 젊은 친구들이 낮에 되게 바쁘기도 하고 출장을 가는 일도 있고 막 이렇기 때문에 가끔은 저희가 어머님이나 아버님하고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자녀들하고 미팅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그런 경우를 보면은 이게 가족의 우애도 알게 되고 부모님이 전달하면서 우리 딸, 우리 아들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더 들으면서 본인을 알아가는 방법이고요. 부모님의 얘기를 잘 들어주고 전달을 하면서 부모님이 이런 말을 해요.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이런 성향인 줄 잘 몰랐어요 하면서 자녀를 더 알아간다는 얘기를 저희한테 종종 하기 때문에 배우자감에 있어서 의견 차이가 자꾸 좁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이제 많이 바쁘거나 쑥스럽거나 본인이 직접 하기 어려울 때는 부모님한테 얘기를 하셔도 됩니다. 부산, 제주도, 대구 이런 있는 분들도 서울에 와서 가입을 하고 있고요. 호주, 캐나다, LA 이런 데서도 다 가입을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이 연세가 있으면 있을수록 자녀의 결혼에 관심이 있거든요. 부모님한테 역할을 맡겨주면 부모님도 생각보다 굉장히 좋아해요. 내가 내 자녀의 결혼을 같이 옆에서 응원하고 지지하는 거에 있어서요, 굉장히 신나하세요. 그다음에 나의 장단점, 매력, 스타일 요거를 보면 조금 그 앞에 커플 매니저도 있는데 좀 쑥스러울 수 있는데 요거는 어떻게 좀 진행이 되나요? 진짜 많은 분들이 10명이면 8분은 어색하고 진짜 오글거린다고 하고 그리고 자기 표현을 잘 안 하세요. 근데 저는 이런 얘기를 드리거든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아야 상대도 파악할 수 있다. 그 장점을 끌어내고 본인이 못하였던 부분들은 저희가 추가로 상담하면서 끌어올려서 알려주죠. 저희가 또 굉장히 좀 특이하게 있는 내용 중에 결혼식 교제 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3개월, 6개월, 1년, 1년 이상 기타 이렇게 해놨는데 급한 사람들은 나는 그래도 6개월 안에 해야 돼요 하는 분들의 그분을 알 수 있고, 요새 분들은 1년 이상 사귀어야 된다는 게 순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3개월 안에 안 돼요. 가끔 부모님들은 저희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요새는 무리입니다. 본인 생각에 나 때는 말이야 이러는데 그건 옛날 얘기고요. 3개월 이상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밑에 이런 게 있어요.
결혼 시 문제가 되는 사항은 저희 회사가 또 어떻게 보면 이걸 유일하게 고객들과 상담하고 부모님 상담하면서 한 번 더 걸러지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라도 신용불량이 있거나 문제가 되는 사항이 없는 분이 대다수이고 그런 분들이 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객들이 와서 굉장히 좋아하세요. 왜냐면 최소한 자기 자신한테 솔직할 수 있는 부분이 되잖아요. 건강한 사람들이 결혼을 준비한다. 저는 꼭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체크하다 보면은 어머 당연히 없지 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 당연을 저희가 확인하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밑에 네. 경제력과 직장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경제력을 체크하는 게 저희가 본인 체크가 있고 부모님 체크가 있는데요. 본인들의 체크함에 있어서는 사실 20대에 자산이 있을 리 만무하잖아요. 물론 적게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저 전 재산이 3천이에요. 제가 직장 대학 3년 됐는데 모은 게 기특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어떤 분이 50대에 내가 열심히 살고 다 놀 거 다 놀았는데 재산이 1억이에요. 이런 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가 볼 때 그 사람이 물론 집안의 가장이고 전부 뭐 부모님을 케어하고 이러느라고 못했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놀고 먹고 하느라고 못했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 상대 배우자 될 사람이 이해를 못하겠죠. 이 사람의 경제력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열심히 살아왔는가에 대한 생각을 저희가 받는 경우가 있고요. 요새는 집이 없으면 장가를 못 간다는 우리 젊은 남성들에 대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없습니다만 결혼을 하게 되면 저는 1억이나 2억은 보탤 수 있습니다 하는 희망사항을 적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너무 솔직하게 제가 집을 사는 게 있는데요. 6억짜리 집인데요. 2억 대출 받았습니다 하고 솔직하게 적는 이게 뭐냐면 사실 우리가 국세청이 아니해서 확인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체크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모님 자산에 대해서는 우리 어리고 이런 친구들은 부모님 자산 잘 모르기도 하고요. 또 경제력이 굉장히 많은 분들은 또 자녀가 정말 모르기도 해요. 지난번에 이제 아드님이 와서 먼저 상담을 하고 가입을 하고 갔는데 이제 부모님이 나중에 오셨어요. 그래서 어머님 아드님이 집 두 채라서 결혼할 때 집은 못 해주고 전세 얻어준다고 아드님은 그러시던데요. 그랬더니 아유 이놈이 장가 안 갈까봐 내가 일부러 그랬어. 사실 우리 집은 10채야. 그러니까 장가만 가라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부모님이 알고 있는 자산하고 자녀가 알고 있는 자산하고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오히려 알찬 부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게 저희 회사의 장점이기도 하죠. 저희 회사의 가입의 60%는 부모님들이 오기 때문에 자산에 대한 정확한 정보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무엇보다도 직장에 대한 뭐 이 직장을 언제 들어갔는지 소재지가 어떻게 됐는지 직위는 어떻게 됐는지 연수입은 어떻게 되는지 정규직인지 계약직인지 이런 내용들을 다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